여러분, 매일 아침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그 뒤에서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물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집까지 도착하는 걸까요? 오늘 그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요, 상수도 설계 기준이라는 무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계획서 안에 숨어 있다고 해요. 도대체 여기 뭐가 쓰여 있길래 우리의 물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자, 가장 먼저 맞서야 할 상대는요, 다름 아닌 자연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 상수도 시스템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위협을 묵묵히 견뎌내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거죠. 와, 한번 보세요. 엔지니어들이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땅을 흔드는 지진의 힘, 건물을 휘청이게 하는 바람의 압력, 지붕을 짓누르는 무거운 눈, 땅속에서 밀어내는 토압, 심지어 꽁꽁 언 얼음의 압력까지요.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만 우리가 마음 편히 물을 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엄청난 힘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봐야죠. 바로 우리 몸의 동맥과도 같은 수도관입니다. 과연 이 관들은 그 모든 공격을 어떻게 버텨낼까요? 그 비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테스트에 숨어 있습니다. 설계 기준을 보면요, 수도관은 이 네 가지 혹독한 시험을 무조건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게 그냥 튼튼한가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무거운 흙에 짓눌린 상태에서 최고 수압을 버텨야 하고, 지진처럼 땅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극한까지 비틀어보고, 또 엄청난 힘으로 잡아당겨도 연결부가 절대 빠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합격 도장을 받고 우리 시스템의 일부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외부의 위협을 막는 단단한 뼈대를 봤으니 이제 시스템의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수도 시스템에서 펌프와 전력은 말 그대로 심장 박동과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심장이 멈춘다면요? 시스템은 과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모든 문제를 똑같이 대하지 않거든요. 중고장처럼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즉시 펌프를 멈추고 예비 시스템을 돌리고요. 반면에 경고장처럼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선 운영자에게 알람을 보내서 조치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렇게 위험 수준을 지능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똑똑한 판단이 그냥 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예를 들면 펌프 안의 베어링 온도는 섭씨 70도 이하,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이 빼곡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 기준들이 24시간 시스템을 감시하면서 아주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의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펌프도, 이 똑똑한 감지 시스템도 결국 다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수도 시스템의 심장은 그냥 이대로 멈춰버리는 걸까요? 바로 이럴 때를 위한 최후의 보루, 생명줄인 비상발전기가 등장합니다. 설계 기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둘의 차이가 정말 결정적이에요. 가스터빈 발전기는 작고 진동이 적어서 지진에 강한 데다 결정적으로 냉각수가 필요 없어요. 물 공급이 끊긴 최악의 상황에서도 혼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디젤 발전기는 냉각수가 꼭 필요하고요. 이 작은 차이가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물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는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외부 위협도 막았고 전력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진짜 전쟁은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투입하는 화학 물질들이 오히려 시스템 자체를 공격해서 녹슬게 만드는 참 아이러니한 싸움인 거죠. 여기 보시면 오존, 염소, 다 물을 소독하고 정화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워낙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시스템의 금속 부품들을 끊임없이 부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이 강력한 아군이자 동시에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 설계 기준에는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제 위치에 맞는 재료를 써라는
대원칙이죠. 예를 들어 산화력이 어마어마한 오존이 지나가는 배관에는 부식에 아주 강한 스테인리스강 밸브를 써라.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해법이죠.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활성탄 슬러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이게 찌꺼기가 잘 쌓여서 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부 구조가 아주 단순해서 찌꺼기가 낄 틈조차 없는 그런 특수한 밸브를 쓰라고 딱 정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각 화학물질의 특성까지 고려하는 섬세함이 시스템의 수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벌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예전엔 당연히 금속이었을 슬러지 수집기의 체인이나 베어링 같은 부품들을 이제는 아예 부식 걱정이 없는 비금속 신소재, 특수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뭐랄까, 문제랑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발상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수도 설계 기준이라는 거대한 설계도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봤는데요. 이제 이 조각들이 모여서 어떻게 안전한 물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바로 이들이 우리가 오늘 만난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입니다. 지진을 버티는 튼튼한 뼈대, 정전에도 끄떡없는 비상심장,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는 똑똑한 두뇌, 그리고 내부의 적을 막아내는 특수 피부까지. 이 모든 게 정말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면서 우리가 매일 쓰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상수도 시스템처럼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약속과 정교한 설계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속에 또 어떤 놀라운 공학적 경이로움이 숨어 있을지 오늘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